시각장애, 시력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지금 손가락을 쭉 뻗어서 한눈을 감고 손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단 평상시에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계신 분이면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주세요. 왼쪽 눈을 먼저 감고 손을 쭉 뻗고요. 그럼 대략 30cm에서 45c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고 손가락 개수를 바꿔보세요. 지금 개수 바뀌는 거 1개, 2개, 3개 다 보이시나요? 이걸 먼저 확인하고 다음에는 반대쪽 눈을 가리고 똑같이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방금 검사를 해서 손가락 개수가 확인이 안 될 정도의 나쁜 시력이면 시각장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정확한 검사는 안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시각장애 진단의 심사 기준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판정을 받았을 때 복지가 무엇이 있는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시력장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시력장애고요. 두 번째는 시야결손장애예요. 시야가 점점 찌버져서 주변이 잘 안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복시입니다. 사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물이 이렇게 겹쳐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말해요. 예전에는 총 6개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 나눠졌었는데 2019년 7월 이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등급제가 아닌 장애 정도로 변경이 됐어요. 장애 정도는 딱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경증과 중증. 경증은 말 그대로 심하지 않은 장애를 뜻하고 중증은 심한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그럼 이제 중증하고 경증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네. 심한 정도를 어떻게 알아요? 기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시력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경증의 경우는 안 보이는 눈의 최대 교정 시력, 한마디로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거나 시력을 최대한 잘 나오게 했을 때 그 눈의 시력이 0.02보다 안 좋아야 돼요. 이게 0.0이라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제가 처음에 팔이 쭉 뻗어가지고 손가락 개수를 세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못할 정도가 0.02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안 좋은 눈이 0.02보다 못 보거나 아니면 양쪽 눈이 모두 조금 덜 보여서 그 중에 잘 보이는 눈이 0.2 아래면 장애 진단도 가능해요. 물론 경증으로. 중증 시각 장애는 한쪽 눈만 안 보이는 걸로 나오지가 않아요. 양쪽 눈 다 시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눈이라 그랬는데 두 눈 중에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0.06보다 덜 나와야지 중증이 진단될 수 있어요. 또 0.06이 뭐냐, 어느 정도 보이는 거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개수를 카운트하면 그거는 0.06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0.02, 0.06 둘 다 손가락 개수를 세보고 이 개수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안 보이는 시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시야 결손 장애로 시각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이에요. 이 50%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사실 이게 안과 의사인 저도 조금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과 의사가 시야로 인한 시각 장애를 진단 내릴 때는 시야 검사를 통해서 모든 방향에서 10도 미만의 시야가 남았을 경우에 진단을 내려요. 이럴 경우에 경증이고 5도 이하로 남았을 때가 중증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커요. 시야가 10도, 5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라서 사실 이해가 하나도 안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예를 가져왔습니다. 신서유기에서 우리 꽃갈콘을 얼굴에 쓰고 막 축구공 차거나 제기차기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시야가 줄어든 거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꽃갈콘을 가져와 봤어요. 물론 신서유기처럼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보는 건 거의 실명이나 다름이 없는 거고 보통 10도 정도 남았다고 하면 앞에 부분 절반 정도를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려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양쪽 눈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시야가 진짜 좁아가지고 약 한 요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10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카메라 앵글이 조금 좁아 보이죠. 물론 10도 미만의 시야가 남았다면 이 정도로 보이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꼴카콘을 씌워놓은 거고요. 시야가 좁아질수록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는데 얘가 터널비전처럼 요만큼 남으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불편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복시라고 하는 건데 두 눈으로 물체를 봤을 때 이게 두 개로 보이거나 겹쳐 보일 때 이 복시가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의 증상이 있으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골드만 시야 검사기를 통한 객관적
복시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력, 시야 장애, 복시가 있어야 장애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뒷받침할 수 있는 질병이 있어야 해요. 눈의 특이 질환, 원인 질환이 없는데 시력이 떨어졌거나 시야가 좁아졌다? 이래서 장애 진단을 신청한다. 이거는 판정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황반 변성으로 눈 안쪽 환반이 망가졌을 때 시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좋은 예가 되겠고, 아니면 녹내장에 있어서 시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시야가 좁아졌다. 여러 가지 질병이 원인이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 진단을 신청할 때는 안과에서 시우발 전이를 포함한 풀 검사, 모든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풀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다 받으려면 좀 많이 비싸잖아요. 네, 이 모든 검사를 받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비급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 돈으로 20-30만 원 내야지 이 검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예요? 한마디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질병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흔한 질병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에요. 당뇨를 오래 앓으면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거나 거기에 피떡이 지거든요. 그러면 황반이 붓고 그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서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황반변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눈은 깨어있을 때 계속 뭔가를 보잖아요. 한마디로 계속 일을 하고,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이제 노폐물이 발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게 맥남막이라는 구조물이에요. 근데 이게 노화가 되면서 이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는 게 황반변성인데, 이 황반변성이 진행돼서 거기 물이 차거나 완전 마르면서 망가질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각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은 우리 눈과 뇌를 연결해주는 시신경이 계속 공격을 당해서 시야가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건데,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시야가 좁아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3대 실명 질환이에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안과 검진밖에 없죠. 사실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걸릴 수 있다? 그거는 당뇨를 진단받은 지 15년이 넘어가면 80-90% 이상 눈에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게 무조건이겠고, 그리고 황반변성도 제가 노화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우도 50-60대가 되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는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녹내장은 사실 건강검진에도 시신경을 보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신경 사진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그 말씀해주신 시력이나 시야가 손상된 거를 좀 확인을 했다면 바로 장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바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냐? 좋은 포인트인데요. 안 됩니다. 장애 진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충분히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을 내리고, 그 기준 시기는 6개월 이상이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충분히 치료를 했다라는 것과 6개월 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즉 수술적 치료, 주사 치료, 안약 치료 등을 해서도 6개월 이상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시각장애 판정을 내리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라에서 장애 신청을 받아줄까요? 정답은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백내장은 수술하면 다시 시력이 잘 나와요. 정부 측에서는 수술해서 시력이 잘 나오는 건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고 와라, 수술하고도 시력이 그만큼 안 나오면은 장애 판정을 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병원에 방문하셨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장애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내가 시력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냐, 왜 나는 장애 진단서를 안 써주냐 라고 말씀을 하는데, 써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나라 차원에서 판정이 안 나와요. 기록이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은 흔적이 있어야지만 나옵니다. 다만 안구 적출 같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질환은 6개월 동안 진료를 안 보셔도 되고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검사도 받고 수술했는데도 네. 나아진 게 없어요. 장애 판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안과에 6개월 동안 내원해서 시력 검사한 게 다 있는데 그 검사 소견이 좋아지지 않았다? 제가 처음에 말한 시력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장애 진단서, 장애 소견서를 안과의사한테 발급해달라 그러세요. 그거랑 검사 결과지랑 다 같이 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판정이 나지가 않았어요.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 이의 신청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심사 요원이 봐서 합격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99%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장애 정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또 거절됐다? 그런데 난 진짜 여기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진단이 나오면 어떤 복지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총 6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이 있어요. 중증일 경우 월 최대 40만 원, 경증일 경우에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수입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증 장애 진단일 경우 단독 수입 130만 원 이하, 부부일 경우에는 208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경증은 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공공요금 감면이 있어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은 할인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시청각 장애인에만 해당이 되는데 TV 수신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비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중증의 경우에는 50%, 경증의 경우에는 30% 받을 수 있고 다섯 번째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조받을 수 있어요. 독서 확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전자정보 단말기 같은 거.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력장애인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시력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시각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금전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장애연금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아서 힘든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